다짐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극상위권 아이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얘가 어떻게 했었냐면 토요일 날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복 입고 그냥 독서실로 가버리는 애가 있었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자버리니까.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는 즐기는 거다. 아니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즐기는 자가 이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 즐겼나? 그러니까 정말 즐기는 건가? 근데 사실은 어떤 목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이 즐거운 감정이었던 거지. 그 과정이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원래부터 공부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힘든 거를 버텨내는 공부 체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집중하지 못하냐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 그럼 딱 앉아서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고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를 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 필요는 있어요. 오늘은 이걸 해야 될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관찰하시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적절하게 도와주시다 보면 아이는 공부를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획 세우기,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을 키워주는 상담, 약, 명상 등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너무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게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약이나 상담 가지고 해결이 될 건가? 명상 가지고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싱을 하다 보면 이제 코치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복싱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복싱 훈련을 하면서 공부의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얄밉습니다. 정말 얄밉거든요. 그러니까 샌드백 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분 3라운드 이렇게 칩니다. 1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1분 정도 하잖아요.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TV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미트 받아주잖아요. 그게 한 2분 2라운드, 2분 3라운드 이렇게 치는데 30초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코치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뭐 제가 이렇게 미트 치고 있으면 너무 살살 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빨리 치셔야 돼요 막 이러고 미트 칠 때도 2라운드 치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한 라운드만 기어코 3라운드 4라운드를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코치가 와서 오늘 4라운드 하실까요? 3라운드 하실까요? 이러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계점인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점이 제 능력의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데 집중력도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예를 들면 아이가 2시간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힘들어도 부모님이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다 보면 이걸 채우고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지. 집중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뭐 조언 몇 마디 아니면 뭐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라떼라고 하잖아요. 그거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어저께 엄마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 어저께 아빠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 어저께 그렇게 말하듯게 얘기해줬잖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아이한테 화풀이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사실은 옆에서 같이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힘들면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게 필요하지. 저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학생들 중에서 집중력 좋은 친구들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다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짐이라는 게 본인은 자기한테 어떤 뭔가 목표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습실 가보면 가끔 아이들이 이런 거 써놔요. 뭐 고려대학교 무슨 과 몇 학번 뭐 이렇게 자기 목표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몇 년 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거기 1번에 보면 고교 시절 동안 자기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는 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어떻게 했나 쓰잖아요. 그거 상담하다 보면 상위권 애들, 특히 극상위권 아이들 불러가지고 자 뭐 쓸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한 건데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은 중위권 학생들한테 써오라 그러면 화려합니다. 정말 이게 뭐 온갖 교육 방법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거의 교수급으로 써가지고 와요. 공부는 더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근데 이게 그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위권 아이들이 선생님 쟤는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잘 지켜보면 어떠냐면 상위권 애가 매일매일 6시간 공부하다가 그날 하루 5시간 공부하면 다음날 공부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2시간 공부하면 자기는 전날 2배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는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차이가 낮은 거죠. 기준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 인풋과 아웃풋은 무조건 비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계획표 지키기를 하는 거고요.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수능시험에 100% 성공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자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극상위권 아이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서 학교에 오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었냐면 토요일 날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복 입고 그냥 독서실로 가버리는 거 있었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자버리니까. 그 버릇을 수능시험 전날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말도 교복을 입고 다녔던 애가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경찰대 합격한 아이인데 걔가 뭘로 유명했냐면 독서실 가서 독서실에 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딱 3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저씨 컵라면하고 김밥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불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기계예요? 사실 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매일매일 같은 루틴으로 움직였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공부 습관을 말씀드렸냐면 집중력 좋은 아이들의 습관이 특별하지 않다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선생님만의 노하우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집중력이라든가 공부하는 습관은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훈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획표가 훈련의 로드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습관을 물어보시거나 방법을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이 책 다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책 의뢰가 들어와서 좋은 기회가 또 닿는다면 꼭 쓰고 싶은 주제가 자기지도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거기 소스인데 이제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방법을 이런 걸 제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 정할 때 시작 시간을 정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오늘 새벽 1시까지 공부해야지 라고 해보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새벽 1시까지 공부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면 아마 12시 40분부터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마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시간을 날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서 열심히 공부하려면 나는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7시야. 그러면 7시 30분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30분 동안 편히 쉬다가 30분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작하는 습관. 그게 집중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언제 마치냐? 오늘 계획이 끝날 때 마치는 거. 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한 거랑 반대로 끝내는 시간을 정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계획상이거든요. 오늘은 수학 3페이지 풀어야지, 내일은 영어 3페이지 풀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계획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예를 들면 오늘부터 한 달 반 동안 이 책 한 문제집 한 거를 풀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완료 시점인 거죠. 그러면 6주간 풀 거야. 그러면 책을 6등분을 하고 그럼 한 등분을 한 주에 끝내는 거죠. 그걸 다시 6등분한 걸 다시 6등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일요일날 하루를 비워놓고 일주일 단위로 부족한 거를 일요일날 채우면서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로 완성하는 시점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계획표가 나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력을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성공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여기까지 끝내야지. 근데 그게 사실은 초등학생한테 너 뭐 하고 싶어?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 달 반 계획, 두 달 반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책에 꼭 더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안 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질문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창의력을 길러주겠다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력도 훈련으로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단기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아이가 징징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아이가 징징거리면서 부모님하고 이것저것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집중력을 키우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아이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해주다 보면 그러면 아이가 점점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징징거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난 수학이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아이랑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는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상태 진단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수학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태는 부족한 게 있을 거고 이게 상태가 질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 학원도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리니까 부딪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딪힘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같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의 질책으로 인해서의 부딪힘보다 질책이 무서워서 아이랑 대화하지 않는 무관심이 아이한테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주고 싶으시다면 아이의 징징거림을 받아주시면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여주시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특정한 방법 아니면 키우는 교육 방법이 있지는 않다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수학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공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공식을 찾는 것 같아요. 수학 잘하기 위한 공식. 그래서 이른바 턴키죠.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쉽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뭔가요? 모르세요?가 답이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드렸던 말씀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게 좀 지루하니까 뭔가 자극적인 어떤 턴키가 있을까라고 찾고 있기는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학년이면 몇 학년까지 끝내야 돼, 몇 학년 때는 이 정도 문제집은 풀어야 돼 처럼 수학을 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몇 학년 때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케바케라고 하죠. 학생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책에서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 선행학습은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심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을 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맞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되시잖아요. 딴 게 있을 것처럼. 맞습니다. 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 꾸준히 예습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혼자 고민하는 게 맞다. 그 확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21년간 고등학교에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3학년 애들하고 입시를 치러본 걸 따져보니까 1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입시를 치른 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얘가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결론을 좀 내리게 됐어요.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자녀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제일 소중하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저희 아이에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가지고 실험하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책에 썼던 방법이 저희 아이에게 실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부모를 두신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학부모님이실지라도 고등학생 학부모님이실지라도 처음부터 초등학교 과정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거까지 좀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이 있구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넣어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내고 나서 참 여러 군데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8월 13일에는 yes24nc.에서 북토크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링크로 아마 제 블로그도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예전에 블로그로 좀 활동을 하다가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블로그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글들을 다 옮겨가지고 지금 하나씩 채워놓고 있는데 홍보라 많이 못 채우고 있어요. 좀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의견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 가지 확신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책을 통해서 정말 보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이 점점 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수학의 고수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